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보시죠. 등차 수열부터 설명을 하죠. 정의부터 보십시다. 등차 수열은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1, 3, 5, 7, 9 차례대로 일정한 수 2씩 더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등차, 그러니까 차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차가 같다. 차가 전부 다 2로 같잖아. 그러니까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인덱스를 제가 매기고 있죠. 점자를 각각을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이라고 부르고 집합의 표현 방법을 빌려서 AN에다가 집합기호로 쓰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이 표현 방법이에요. 각 항은 이렇게 있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져 있다 했는데 그 일정한 수를 2라고 우리가 잡고 있거든요. 얘가 이제 애칭이 있어요. 공차라고 하는 애칭이 있습니다. 공차라고 합니다. 이 공차는 한글로는 이제 공차라고 읽으시면 되고 영어로는 뭐 D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공차가 D래. D를 뭐 디스턴스 정도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차이다, 거리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원래 영어는 그게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공차는 D야 이런 걸 테고 여기서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씩 특징을 잡아보자. A의 세 번째 항 이제 5를 생각하면 됩니다. A의 세 번째 항은 A의 첫 번째 항 1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5는 1에서 2를 두 번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2를 두 번. 왜냐면 두 개 차이가 2고 두 개 차이가 2니까 5는 1에서 2를 이렇게 두 번 더하면 돼.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두 번 더한다는 2를 두 번 더한다는 얘기인데 2가 공차였으니까 A의 세 번째 항은 A의 첫 번째 항에서 이게 두 개를 더하랍니다. 2D를 더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죠? D를 두 번 더하자. 2D를 더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써보죠. A의 5를 써보자. A의 5. A의 5가 여기 있습니다. A의 5는 9죠. 9는 A의 3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5에서 9가 나오려면 여기 2를 두 번 더하면 되잖아. D를 두 번 더해. 이런 얘기죠? 공차 D를 두 번 더해. 이런 얘기여서 A의 5는 A의 3에다가 D를 두 번 더해. 이런 얘기인가 봐요. 여기서 이제 하나 느낌이 딱 드셔야 돼. A의 3과 A의 1은 여기 있는 첨자, 인덱스만 봐도 두 칸이 떨어져 있으면 미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면 2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또 여기 A의 5는 A의 3에서 또 두 칸 떨어져 있습니다. 인덱스의 차가 2니까. 그 칸수는 여기에 나오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죠. 보이세요? 두 칸 떨어져 있을 거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써보지 뭐. A의 7이라는 것이 A의 4에서는 몇 칸 떨어져 있을까요? 이거를 해보면 7에서 4를 빼면 3이잖니? 3칸 떨어져 있을 거라서 3D라고 쓰면 되겠구나. 이런 거 알게 되고요. 그러면 A의 뭐 할까요? 10은 A의 5에서 몇 칸 떨어져 있겠습니까? 인덱스의 차가, 첨자의 차가 5만큼 차이가 나니까 5칸 떨어져 있어.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거꾸로 또 중요합니다. 거꾸로. 요걸 가지고 잠깐 놀아볼게요. A의 4에서 A의 7을 뺐단다. 거꾸로 뺐죠 지금. A의 7에서 A4를 뺀 게 아니라 A4에서 A7을 뺐어요. A4에서 A7을 뺐다는 소리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3D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얘도 좀 한번 봅시다. 4와 7은 3칸 차이가 나요. 3칸 차이가 났는데 거꾸로 뺐으니까 마이너스 3D로 하면 되겠구나. 3은 여기 그대로 살아있죠. 이렇게 거꾸로 뺀 거니까 그렇게 된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한번 해보죠. A에 5가 있어요. A에 9를 뺐답니다. 거꾸로 뺐습니다. A의 5와 A의 9는 4칸 차이가 나는데 거꾸로 뺐으니까 마이너스 4D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이 정도는 쓸 수 있겠어요? 이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은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이고 그때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부른다. 공차는 D라고 애칭으로 쓴다. 그리고 그 공차라는 것은 칸수. 칸수가 정해지면 그만큼 D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봅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n번째 항을 보통 일반항이라고 부르거든요.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n-1칸 떨어져 있어. 여기 인덱스를 빼면 칸수가 나오잖니? n-1칸 떨어져 있어서 n-1의 d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n-1의 d라고 쓰면 될 것 같고, 물론 뭐 a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쓰셔도 상관없죠. n- 여기 2가 되는 거죠. n-2의 d 이렇게 되고요. 위에 건 n-1이고 밑에가 n-2이고 3 해볼까요? a의 3에서는 n-3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n-3의 d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다른 표현으로 씁니다. 왜냐면 an만 구하게 되면 1집어넣으면 a1 나오고 2집어넣으면 a2 나오고 3집어넣으면 a3 나올 거기 때문에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은 보통 이렇게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쓰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게 일반항의 첫 번째 상황이었고요. 수열이라는 것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n 대신에 1 집어넣고 n 대신에 2 집어넣고 n 대신에 3 집어넣고 이런 짓을 할 거기 때문에 이 n이 변수입니다. 0번째 항이라는 건 없잖아. 뭐 마이너스 1번째 항이라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변수는 자연수라는 것도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치 자연수를 정의하고로 하는 함수처럼 생각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n 대신에 뭐 1 집어넣고요. n 대신에 2 집어넣고요. n 대신에 3 집어넣고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n이 변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일반항의 구조를 다시 한번 써보면 a의 n은 n 곱하기 d, dn이죠. dn으로 출발을 하고 뒤에 있는 건 궁금하지 않아. n이 변수라고 했습니다만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고 n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가 공차입니다. 다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입니다. 저기에 쓰여져 있는 13579 저것의 일반항을 구해보자니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했는데 이 공차가 2였잖아요. 지금 2씩 더해주고 있잖아. 공차가 2면 2n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니까 공차가 2면 2n으로 출발한다. 그 다음에 공차가 3이면 3n으로 출발한다. 공차가 4면 4n으로 출발한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얘에서 공차가 2니까 2n으로 출발했을 거야. 근데 여기 첫 번째 항이 1이잖아요. 저기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돼. 1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돼. 1 집어넣어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로 쓰면 되지 않을까. 일반항은 2n-1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밖에 춥더라고. 또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할까? 1, 4, 7, 10, 13 이렇게 가겠답니다. 차례대로 일정한 수 3씩 더해지고 있는 거죠. 3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공차가 3인 모양이고 등차 수열 1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 그랬으니까 3n으로 출발하겠네. 1 집어넣어서 1 나와야 돼. 1 집어넣어 1 나오려면 마이너스 2로 맞춰주면 되겠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3 집어넣으면 7 나오고 공차가 3인 걸 보아하니 30 떨어져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미뤄 짐작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등차 수열 문제를 풀 때 약간 좀 기본적인 사항이랄까? 그거를 써드리죠. 몇 가지 문제 풀 때 필요한 성질들 우리가 또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도 좀 아셔야 되는데 1, 3, 5 평균이 얼마예요?
3이죠, 3.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을 때의 평균은 중앙값으로 택해라 라고 중3 때 배웠을 겁니다. 평균은 3입니다. 그러면 얘를 더하랍니다. 얘를 더하라는 소리는 평균이 3이었으니까 너도 3으로 바꾸고 너도 3으로 바꾸고 너도 3으로 바꿔서 위에 거를 더하나 아래 거를 더하나 똑같다는 느낌이 들잖니? 그러니까 위에 거를 더하든 아래 거를 더하든 하여튼 답은 이제 9인 것 같거든. 근데 아래 거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평균이 3이었으니까 평균에다가 항수를 곱하면 이거 등차수열의 합이 나오는 것 같아. 평균 곱하기 항수를 계산을 해보면 등차수열의 합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건성건성 볼 게 아니란다. 또 봅니다. 항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를 보자. 1, 3, 5, 7 이랬습니다. 얘 평균 얼마입니까? 4죠, 4.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중앙값이 평균이야. 그렇게 배웠을 거란 말이죠. 중앙값이 4니까 4가 평균이야. 이 소리거든. 여기 4가 평균입니다. 4라는 걸 구하시려면 처음과 마지막을 더한 다음에 반땅을 때려도 4 나오고요. 너랑 너랑 더한 다음에 반땅을 때려도 똑같이 4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얘도 흐름은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4로 다 바꿔. 4개의 숫자를 평균 4로 다 바꿉니다. 4개, 위에 있는 4개를 더하라는 얘기는 아래에 있는 4개를 더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평균에다가 항수를 곱하면 등차수열의 합이 나오겠구나. 이런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문제화 될 때는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A의 1